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권기현입니다. 행성형 AI를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에 활용하게 되면서 AI 에이전트에도 관심을 갖고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프로토타입 정도에서만 머물 뿐 프로덕션까지 적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 에이전트의 프로토타입과 프로덕션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아마존 베드락 에이전트 코어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AI 에이전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사실 사람마다 정의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전 정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필요한 작업을 스스로 결정해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LLM을 단순하게 호출하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LLM이 스스로 결정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 동작을 다시 계획하고 이를 반복하여 최종 응답을 만들게 됩니다. AI 에이전트가 LLM의 능력을 확장하게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 에이전트를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랭그래프, 라마인덱스라던가 오픈AI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에서도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오픈소스로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AWS에서도 스트랜지 에이전트 SK를 통하여 에이전트 개발을 보다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미 간단한 에이전트들은 몇 줄의 코드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에이전트 개발의 문턱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POC를 해보시고 이 POC 결과에 만족을 하고 프로덕션까지 넘어가 보려고 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우선 개발 과정에서는 기존의 서비스나 리소스를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도구로 통합해 줘야 합니다. 또한 에이전트 메모리나 웹 검색, 코드 실행 환경 등과 같이 에이전트의 특수한 도구를 직접 구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전트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프로덕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세션 격리, 상태 관리 등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프라의 영역은 에이전트 개발자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에이전트를 외부에 공개하게 되면 에이전트의 호출이나 도구 사용 등에 있어서 적절한 인증과 권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 외에도 비결정적인 에이전트의 특성상 내부 에이전트의 추론 과정도 세밀하게 엔드투엔드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아직 많은 분들이 POC 단계에서 멈추거나 내부 생산성 향상용으로만 에이전트를 활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서비스가 바로 아마존 베드락 에이전트 코어입니다. 어떠한 프레임워크나 모델을 사용하는지에 관계없이 에이전트의 배포와 운영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린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여러분이 오픈AI GPT 모델이나 구글의 제미나이 등의 모델을 사용하시거나 AWS에서 제공하는 개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이고요. 또한 아래 모든 기능들을 전부 다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에이전트에 맞게 필요한 기능만 조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지금이 2025년 12월로 지난주에 막 리인벤트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새롭게 출시된 에이전트 코어의 신규 기능들까지 포함하여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 코어의 기능들은 크게 배포, 도구 활용과 운영으로 나누어 현재 총 9가지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개별 기능들을 모두 자세하게 다루기에 양이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 큰 틀에서 어떤 장점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이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추가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에이전트 코어의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전트 코어 런타임입니다. 에이전트 코어 런타임을 통해
어떤 프레임워크나 모델을 사용하는지에 관계없이 코드 몇 줄의 수정만으로 바로 여러분이 개발한 에이전트를 서버리스 런타임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AWS 람다와 유사해 보일 수 있는데요. 람다와 비교했을 때의 큰 차이점은 실행 시간과 페이로드의 크기입니다. 에이전트 코어 런타임은 비동기 호출의 경우 최대 8시까지 실행이 되며 최대 100MB의 페이로드까지 지원됩니다. 에이전트 상호 연결을 위해 에이전트 코어는 A2A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고 도구 호환성을 위해서 MCP 프로토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 코어 런타임을 꼭 에이전트가 아닌 MCP 서버를 호스팅하는 형태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코어 런타임은 각 호출마다 마이크로 V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세션을 격리하여 호출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낮은 지연 시간으로 에이전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코어 런타임이 동작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전트 코어 런타임으로 에이전트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코드상에 간단한 구성이 필요합니다. 다른 에이전트 코어의 기능들과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구성들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후에는 기본적으로는 도커 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ECR 레포지토리에 업로드한 후에 런타임을 생성하거나 파이썬 기반 애플리케이션인 경우에는 zip 파일 형태로 압축하여 S3에 업로드한 후 런타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에이전트 코어 런타임의 엔드포인트가 생성되어 이를 통해서 에이전트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에이전트 코어 런타임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코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베드락 에이전트 코어 앱 인스턴스를 생성해 줘야 됩니다. 베드락 에이전트 코어 앱은 에이전트 코어 런타임과의 통합을 처리하는 핵심 래퍼 클래스로 HTTP 서버, 엔드포인트 라우팅, 요청 처리, 세션 관리 등을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다음으로 실제 에이전트 진입점 역할을 하는 함수에 에이전트 엔트리 포인트 데코레이터를 추가하고 매개 변수를 페이로드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앱 런을 호출해주게 되면 기존의 에이전트 코드가 HTTP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버 형태로 변환됩니다. 이후에는 에이전트 코어 CLI를 통해 베드락 에이전트 코어 런타임에 여러분의 에이전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이전트 코어 게이트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전트를 더 강력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에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지워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에이전트의 내부의 툴을 직접 정의해 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툴마다 프레임워크의 종속성이 생길 수 있고 권한 관리나 도구만 수정을 해줘도 이 도구와 포함하여 에이전트를 재배포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이 도구를 공유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게 된다면 역시 각 도구들을 이 에이전트에 정의를 해줘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도구들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코어 게이트웨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PI, 도구,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형태의 다이어그램이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MCP가 바로 이러한 이유로 등장하게 되었죠. 그래서 에이전트 코어 게이트웨이도 기본적으로 MCP 엔드포인트를 제공하여 에이전트와 MCP 프로토콜로 통신하게 됩니다. 현재 에이전트 코어 게이트웨이에서는 총 4가지 방식의 타겟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AWS API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나 오픈 API 스펙을 통하여 기존 RESTful API 서비스를 타겟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모트 MCP 서버 엔드포인트를 통하여 MCP 서버를 타겟으로 등록할 수 있고, 세 번째로 AWS 람다 함수와 이 함수에 대해 설명하는 JSON 스키마를 통하여 람다 함수를 타겟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미시 모델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스미시는 AWS에서 API 설계에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정의 언어입니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만약 이 형식을 활용하시는 경우라도 에이전트 코어 게이트웨이의 타겟으로 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겟을 등록하고 게이트웨이를 생성하게 되면 단일 엔드포인트로 타겟에서 제공하는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도구의 관리 복잡도를 크게 낮추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전트 코어 게이트웨이는 뒤에서 설명드릴 에이전트 코어 아이덴티티와 조합하여 인증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하여 보다 안전하게 게이트웨이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코어 게이트웨이의 유용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내장 도구 검색 기능입니다. 다음과 같이 게이트웨이에 수백 가지의 도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색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에이전트에 수백 개의 도구 정보를 제공하여 에이전트가 필요한 도구를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프롬프트가 길어져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도구가 많아질수록 에이전트가 필요한 도구를 선택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코어 게이트웨이에서는 시멘틱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한 번에 모든 도구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도구에 대해 인덱싱을 해두고 검색어를 기반으로 제일 적합한 도구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이를 통하여 LLM이 작업에 필요한 도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달되는 컨텍스트를 줄여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능은 에이전트 코어의 빌트인 도구들입니다. 이 기능들은 에이전트에 특수하게 활용되는 도구들을 관리용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코드 인터프리터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LLM들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에 등장할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렇다 보니 왼쪽과 같이 이번 달 매출 통계 분석과 같은 데이터를 처리한다던가 수학적 연산을 하는 등의 작업에는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이 작업을 위한 코드를 직접 생성하게 하고 이 코드를 실행시켜 결과를 응답에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코어 코드 인터프리터는 이를 위한 코드 실행 환경을 마이크로 VM 형태로 제공합니다. 에이전트와 완전히 격리된 환경을 제공하여 코드 실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이나 데이터 누출, 외부 네트워크의 접근 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라우저 탐색 기능입니다. 앞서 에이전트 코어 코드 인터프리터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계산할 수 있게 한다면 브라우저는 에이전트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탐색하고 사용자 대신 작업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예시처럼 사용자가 아마존에서 신발을 구매하고 싶다 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 브라우저 탐색을 위한 도구를 에이전트가 호출하게 됩니다. 그 경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서 이를 플레이라이트 또는 퍼피티어 명령어로 매핑을 하게 되고요. 해당 명령어는 브라우저 라이브러리에 의해서 CDP 명령어로 변환되어 웹소켓 통신을 통해 에이전트 코어 상의 브라우저를 조작하게 됩니다. 이때 브라우저의 동작은 아마존 DCB를 통하여 실시간 스트리밍 되어 콘솔을 통해 AI 행동을 투명하게 감시하거나 인터럽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 기능인 에이전트 코어 폴리시입니다. 이 기능은 리인벤트 2025에서 새롭게 공개된 기능입니다. 에이전트 코어 폴리시는 위에 보이는 에이전트 코어 게이트웨이를 통한 도구 호출 흐름에 호출을 허용할지 또는 거부할지를 결정하는 정책을 부여할 수 있게 합니다. 에이전트 코어 게이트웨이에 액세스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는 무엇이고 어떤 도구에 액세스를 할 수 있고 어떤 요청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 코어 폴리시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에이전트 코어 게이트웨이에 할당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폴리시의 적용은 밀리초 내에 평가되기 때문에 에이전트의 전체 흐름에 매우 적은 영향만 주면서 안전하게 도구의 호출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폴리시는 시더 기반으로 정의가 되는데 시더는 애플리케이션의 권한과 접근 제어를 정의하는 오픈소스 정책 언어입니다. 시더에는 누가, 무엇을, 어떤 조건일 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오른쪽과 같이 코드 형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더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에이전트 코어 폴리시에는 자연어를 시더로 변화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이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능은 에이전트 코어 아이덴티티입니다. 안전하게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것이 프로덕션 환경에서 에이전트를 배포했을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영역으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래의 플로우와 같이 허용된 사용자들만이 에이전트 혹은 도구들을 호출할 수 있도록 제어해야 하고 또 에이전트와 도구는
허용된 범위 의 리소스나 API들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에이전트 코어 아이덴티티를 활용하게 되면 에이전트에 필요한 복잡한 인증과 인가에 대한 구성을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코어 아이덴티티에서 제공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에이전트나 도구에 액세스하는 사용자가 누구이고 또 이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바운드 어스와 이 아이덴티티가 리소스에 실제로 액세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웃바운드 어스로 나뉘게 됩니다. 이 인증과 인가의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에이전트를 호출하게 되면 인바운드 어스가 진행되어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를 통해 인증을 수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에이전트 코어 아이덴티티는 인증과 인가에 대한 중개자 역할만 하기 때문에 아마존 코그니터뿐만 아니라 옥타나 구글 등 다른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도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마이그레이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에이전트 코어 런타임을 사용하지 않고 호스팅을 직접 하시는 경우에도 에이전트 코어 아이덴티티를 사용하여 어스를 구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이덴티티가 인증된 이후에는 에이전트의 아웃바운드 어스를 통하여 다른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는데 AWS 리소스에 접근해야 되는 경우에는 IAM을 통해서 외부 API에 액세스하는 경우에는 API 키나 OAuth를 통해서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에이전트 런타임뿐만 아니라 에이전트 코어 게이트웨이에도 동일하게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어스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능은 에이전트 코어 메모리입니다. 에이전트에서 이 메모리는 사용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만약 메모리가 없다면 왼쪽과 같은 대화 상황에서 사용자가 새로운 대화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에이전트는 이전 대화 내용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이전트가 사용자와 나눈 대화를 기반으로 사용자와의 특징들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이나 여행 등의 에이전트라면 사용자의 선호나 이전 경험을 기반으로 응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을 전부 메모리에 저장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컨텍스트의 길이가 너무 길어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을 전부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보다는 대화에서 중요한 부분만 메모리에 추출하여 저장을 하고 이후에 대화에 연관된 내용들을 검색을 하여서 불러와 에이전트에게 제공해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에이전트 코어 메모리에서는 단기 메모리와 장기 메모리 형태로 메모리를 관리합니다. 단기 메모리는 대화 히스토리를 로데이터 형태로 저장하여 연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메모리의 경우에는 이 히스토리를 후처리하여 사용자의 선호도나 세션 전체의 요약, 대화와 관련된 사실 등을 한번 가공하여 저장합니다. 아래 저장된 형태를 보시게 되면 단기 메모리에는 사용자와 어시스턴트 간의 챗 히스토리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장기 메모리에는 이 내용이 한 번 더 가공되어 사용자가 두부와 신선한 채소를 좋아한다고 말했다와 같은 형태의 정보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 코어의 메모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에이전트 내에서 에이전트의 챗 메시지와 상태를 관리하는 부분은 직접 구현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프레임워크에 이를 관리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에이전트 코어 메모리를 생성하면 에이전트의 이벤트를 단기 메모리에 동기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에이전트 코어 메모리에서 비동기적으로 단기 메모리의 내용을 처리하여 장기 메모리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배치 API 형태로 장기 메모리에 사용자가 직접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후에 에이전트 내에서 장기 메모리를 검색하도록 구현하여 이 내용을 에이전트 응답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에이전트 운영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는 우선 모델의 추론을 기반으로 하는 비결정적인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개발 당시에 잘 동작하는 에이전트를 배포했다 하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 에이전트가 잘 응답할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에이전트는 단순하게 LLM을 호출하는 것을 넘어
여러 도구를 호출하여 복잡한 추론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의 성능이 저하되었을 때 정확히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거나 쏟아지는 에이전트의 출력들에 대해서 정량적인 기준으로 에이전트가 잘 응답하였는지 아닌지 분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이전트 코어에서는 옵서비리티와 이밸류에이션 두 가지 기능을 통해 에이전트 운영의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코어 옵저비리티를 통해서는 에이전트 코어 런타임뿐만 아니라 에이전트 코어의 모든 기능들에서 발생하는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수집하여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에이전트의 지연 시간이나 오류율 등의 일반적인 매트릭뿐만 아니라 에이전트 호출부터 응답까지 엔드-투-엔드 트레이스 정보를 통해 어느 구간에서 에이전트가 어떤 응답을 하는지를 상세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의 다른 옵저비리티 도구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에이전트 코어 옵저비리티에서는 오픈 텔레메트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데이터독이나 랭퓨즈 등의 서드파티 도구로 분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 기능인 에이전트 코어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이 기능 역시 리인벤트 2025에서 새롭게 출시되었고 아직은 프리뷰 형태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에이전트 코어 이밸류에이션은 옵저비리티의 결과를 기반으로 LLM을 통해 에이전트의 동작을 평가합니다. 에이전트가 정확한 내용을 답변하는지, 적절한 어조로 답변을 하는지, 올바른 도구와 인재를 전달하는지 등 13개의 내장 평가 기준과 커스텀 도구를 활용하여 에이전트의 응답을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수치화되어 대시보드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왜 이러한 스코어가 매겨졌는지 이유를 확인하여 에이전트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에이전트 코어의 기능들을 한 페이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프레임워크, 모델로 만든 에이전트는 런타임을 통해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에이전트가 호출하게 될 도구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연결하고 내장 도구인 브라우저와 코드 인터프리터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게이트웨이에는 폴리시를 적용하여 안전하게 도구의 호출을 제어할 수 있고 아이덴티티를 통해 런타임과 게이트웨이의 인증과 인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경험을 높이기 위해 메모리를 에이전트에 추가할 수 있고 이 모든 호출 과정은 옵저버빌리티를 통해 관측하고 이밸류에이션을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존 베드락 에이전트 코어의 핵심적인 기능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독립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에이전트 구현에 있어서 필요한 기능들을 적기적소에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에이전트 코어에 더 관심이 생기셨다면 AWS의 스킬 빌더스 페이지와 AWS 테크 블로그를 통해서 각 기능들에 대해서 더 상세한 내용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이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아마존 베드락 에이전트 코어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